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난히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치과인데요. 눈을 감은 채 내 입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차가운 물줄기와 통증으로 공포감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과 함께 치과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구입니다. 네, 사실 저희 아들하고 어제 네네. 치과를 갔었는데요. 네. 저희 아들이 차라리 잘 죽여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송영구 원장님이 생각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지금 우리 유희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포증 자체가 엄밀히 따져서 보면 낯설고 치과 의사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자 숫자는 많고 대화할 시간은 적은 한국의 현실 속에서 최대한 그래도 배려해주는 치과를 찾는다면 아마 이 공포감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할 때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마취죠, 마취. 이 마취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잇몸 부위에 주사 바늘이 갑자기 콱 들어오니까 그때 한번 아프고 또 빠른 속도로 주입하다 보니까 부풀어 오르면서 두 번째로 또 아프게 되겠죠. 이러한 마취만 잘 해결해줘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행복해할 수 있죠. 지금 이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겁나던 분이 네네네. 마취만 잘해도 이렇게 웃을 수가 있고 사실은 겁나서 오셨던 분이 웃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치과 의사들은 많은 활력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막에 보이는 무통 마취기,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와 또 표면에 바르는 마취액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방법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먼저 치료할 부위 잇몸을 연고로 가볍게 도포 마취를 하고 30초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30초의 의미가 치과 의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주사기로 주입했을 때는 한 15초, 2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30초를 기다린 후에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를 천천히 주입하면 대략 한 마취 시간이 5분 가까이 걸려서 그런데 마취가 끝나고 반응들이 다양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도 계셨냐면 70대의 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죠. 그분한테 이런 마취를 해드리니까 이분이 끝나고 나서 나는 정말 이 70평생 이런 마취는 처음 봤어.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취가 이 정도만 돼도 나 이제 정말 치과에 겁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는 치료가 끝났을 때 원장님 아까 마취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 속에서 마취에서만 극복이 돼도 치과 공포증은 아마 대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겁나서 오셨던 분이 웃는 그날까지 아마 치과 의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공포증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보니까 딱 저희 아들이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요즘 뭐 마취하면 많은 분들이 또 수면 네네. 마취 좀 떠올리시거든요. 네. 네. 실제적으로 이 수면 마취 굉장히 중요하죠. 왜 네. 그러냐면 너무 겁이 나다 보니까 전날 저녁, 다음날 치과 약속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설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또 어쩔 수 없이 치과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식은땀이 줄줄줄줄 나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치료를 계속 하시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치과 치료 후에 내과에 가서 몸살 감기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과에 사실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에 생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역치가 본디 조금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무시면서 하면 무의식 세계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과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아주 편해질 수 있고 최근에도 사실 제 아는 지인분의 사모님을 치료해 드리는데 이분께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한날 수면 치료를 해서
5번의 치료를 한 번으로 줄여서 2시간 반 가까이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께서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저는요 치과 치료를 정말 지금까지 하면서 2시간 이상 한 건 처음이다. 기적을 세웠다. 근데 사실 그 후에 더 놀라운 사실은 30분 치료를 하는 동안 수면약을 쓰지 않고 치료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이 너무 긴장하실 바에는 수면 치료를 하는 거고, 수면 치료를 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사실 그분들께서 먼저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3번 정도 치료하시다가 원장님 나 이제 정말 겁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수면 안 하고 해볼까요? 물론 그때 우리 의료진들은 굉장히 고민되죠. 왜? 더 배려를 해드려서 이분을 성공적으로 치료가 돼야만이 이분께서 그 다음번 방문하셨을 때 원장님 이제 수면 안 할게요.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신경을 더 쓰게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의 보람은 100명의 공포증 환자가 오셔서 한 90명 가까이가 2-3번의 치료를 통해서 쌓인 신뢰와 앞에서 보여드린 도포마취와 무통마취기, 세심한 배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공포증이 극복된다면 더없이 저희들은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 공포증 때문에 미루신다면 이런 마취 쪽이라면 간단히 해결되고, 항시 긴장이 되시는 분이라면 이런 수면 마취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서, 치과 치료는 빨리 안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횟수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서둘러서 하신다면 더 이런 수면 치료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치과 가는 게 좀 두렵다 보니까 찰필 미뤄가지고 한꺼번에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좀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예,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75세의 고혈압을 앓으신 분인데, 첫 번째 이 사진 보시면 본인 치아가 정상 치아가 28개인데 19개 치아를 지금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2달 전부터 식사가 곤란하셨고, 식사가 곤란하다 보니까 치과에 계속 방문을 했는데 이분께서 상담하신 내용을 쭉 들어본 결과 일부 치과에서는 하루에 연세가 있으시고 고혈압이 있으니까 1개나 2개씩 3-4일 간격으로 2달 정도 발치를 하고, 또 일부 치과에서는 한 번에 4개나 5개까지 뽑겠지만 일주일 간격으로 뽑겠다. 그래서 이 많은 19개의 치아를 뽑는 데까지 최소 1달에서 2달의 시간이 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뽑고 나서 또 이 2달에서 4달 정도, 약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돼서야 임플란트 이 심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나는 평상시에 겁나서 스케일링도 하러 치과에 안 갔는데 내가 이걸 과연 수십 번을 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분이 저희 치과에 방문하셨을 때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보니까 당일날 수면 상태에서 이걸 다 빼고, 지금 이 2번째 사진 보시면 20개의 임플란트를 당일날 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이분한테 제안을 드렸죠.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원장님 저 사실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가게 되면 자기는 겁나서 다시 못 올 수도 있다. 그래서 4형제 중 맞이 맨 위에 누님하고 같이 왔는데 두 분이 결정하기를 원장님 바쁘시더라도 오늘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당일날 수면 상태에서 이렇게 20개 치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20개까지 안 하고 16개만 심어도 틀니를 안 할 수가 있었는데 20개 하신 이유는 나는 공포증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할 수 있는 개수만큼 최대한 심어주세요. 그래야 좀 더 오래 쓰고 치과에는 정기검사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목적이 하나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분께서 이렇게 수술이 끝나고 귀가하시고 나서 집에서 큰일이 났던 겁니다. 어떤 큰일? 4형제가 만났는데
나머지 3명의 동생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왔던 큰 누나한테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치아를 갖다가 하나나 2개 이상 빼지 않는데 누나 이렇게 선뜻 결정하면 어떡하냐. 하지만 이 누님께서 치료받는 4달 동안 매번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우리 어머니 이거 잘못되면 제가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4개월 반 만에 이분의 치아가 다 완성이 됐고,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가족분들은 이제 한두 개 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본인 어머니처럼 이렇게 해줬을 때 기간도 줄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사실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치아를 너무 많이 빼고 너무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얼굴이 부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요즘 얼마나 좋아졌어요. 통증을 제어하는 수많은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2 종류의 기계는 공명을 이용하는 기계인데, 이런 식으로 수술이 끝나고 세포를 재생하고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수술받는 동안 상처받은 세포를 치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술 끝나고 20분 동안 이 밖에서 가볍게 마사지하면 공명파가 주입되는 거고, 이러한 공명 치료를 1시간 반 간격으로 2차례나 3차례 정도 해드리게 되면, 이분의 경우 놀라운 사실이 수술 끝나고 가신 다음 날 전화드려서 어머니 어제 잘 내려가셨죠?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전에 하나 뽑을 때보다 너무 쉬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그래서 얼마든지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근처의 원장님들을 잘 상담하신다면 여러 개를 한 번에 빼고도 충분히 편안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치과 공포증에서 벗어나 치료를 편하게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찍고 꿰매지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술이 네. 뇌, 그러니까 머리 쪽이 찢어져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 펀칭으로요. 요새는 모든 수술 자체가 일단은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내고 최소한으로 절개했을 때 그만큼 빨리 몸에서 알아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절개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치과 의사들이 째는 이유는 잇몸을 많이 벌려서 잇몸의 폭을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잇몸뼈의 폭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의 중앙 부위다 생각하고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건데, 문제점은 우리 이 턱뼈는 약간 사선으로 굴곡돼 있을 수도 있고 부위에 따라서 웨이브가 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중앙이다 생각되지만 아닌 경우가 있고,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사실은 저게 굉장히 저로서는 창피한 사진인데 25년 이상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잇몸뼈를 제 감각에 의해서 촉지하고 특수핀을 위치시킨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근데 하얀 선과 하얀 선, 뼈 사이에 위치해야 되는 게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저런 핀을 쓰지 않았다면 임플란트 뿌리를 저 방향으로 한 4mm짜리를 심었다. 그러면 아마 이 임플란트가 뼈 밖으로 살짝 노출이 돼서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진을 바탕으로 CT를 찍어서 위치와 굴곡을 알았기 때문에 저 위치에서 입 천장 쪽으로 1mm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1mm 옮기고 25도 각도를 틀어서 심었을 때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뼈와 뼈 사이에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죠. 근데 만약에 무절개로 하지 않고 잇몸을 절개해서 위쪽 잇몸뼈의 폭을 알고 수술을 했어도 저 정도로 정확한 자리를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고, 모든 수술은 심하게 벌리면 벌린 만큼 아무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를 같은 조건인데 절개한 경우와 펀칭만 한 경우에 펀칭하고 무절개로 했을 때가 사실은 조금 더 오래 쓰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이가 빠져서 왔다면 내비게이션이든 지금 보여드린 특수 핀이든 이런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뭔가 절개하지 않는 쪽에 수술을 하신다면 수술하고 훨씬 더 편안할 수 있고, 또 본인들께서 붓기, 출혈,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면 사실은 치과 공포증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찍고 꿰매지 않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치료 기간도 좀 줄 것 같아요. 예, 최소 한 3분의 1 정도 주는 것 아,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사례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여드리는 사례자분은 72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시청자분들 그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왼쪽의 보폭이 상당히 좁은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 빠져 있는 쪽은 약간 잇몸뼈에 볼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치과에 갔을 때 여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몇 군데 치과에서 왼쪽 부분은 뼈가 너무 없어서 힘들기 때문에 그냥 틀니를 계속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몇 군데 치과에서는 수술은 할 수 있는데 잇몸을 많이 절개해야 되고 뼈 이식량이 많기 때문에 이 잇몸의 형태가 변화가 생겨서 기존의 틀니는 2달에서 3달 정도는 장착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고민이 되신 게 뼈 이식이 많아지고 잇몸도 많이 벌리고 이거 많이 아프겠다. 또 문제는 2, 3개월 동안 틀니를 장착하지 못한다면 식생활이 참 힘들겠다. 그리고 완성 시기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내가 정말 치과를 몇 번 가는 동안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셨던 분이고, 분석한 결과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핀이 5개 위치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 얇은 폭에도 2개의 핀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핀의 방향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CT를 찍어서 위치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핀이 방향이 좋은 쪽은 그대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어주면 되고, 만약에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면 15도 각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0.5mm 정도 위치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5개 심겨져 있고 잇몸의 변형이 크게 없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사실 2가지를 만족하신 좋은 사례자분이 되는데, 하나는 세 번째 사진처럼 꿰매지 않았고 잇몸을 절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잇몸 변형이 크게 없어서 틀니는 수술 당일날부터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고, 또 하나의 장점은 1년 반의 시간이 아니고 4개월 반 만에 완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사실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할 때 원장님 그때 제가 정말 수술도 잘한 것 같고 식사를 잘해서 그런지 요새는 정말 힘이 넘쳐나고 오히려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표현을 해주시는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연 치아 대체 치료로 이제 틀니를 했던 분들이 네네. 요즘엔 좀 임플란트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우는 많은데요. 네. 벽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 잇몸뼈에 딱 맞아주는데 우리 이 저자갑이 엄청난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드시다가 보면 틀니 장착하신 분들이 이 폭이 줄어들고 길이도 짧아지게 되니까 정작 임플란트를 하려고 가셨는데 폭이 없고 길이가 짧아서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병원을 주변에서 만나실 수가 있을 거고 용기를 좀 내셔서 기존에 이런 완전 틀니를 장착하신다면 동영상 3편 통해서 좀 더 편한 방법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주말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드시는 길이 사실은 100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쯤 고민하는 주말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니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동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방식은 완전 틀니는 틀니인데 2개의 임플란트를 송곳니 부위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으로 표현을 해준 2가지 장치가 딸깍하고 똑단추처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틀니지만 안에서 잡고 있는 거고 이 방식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은 앞니 쪽에 8개 자리는 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니를 6개나 8개를 고정시키고 그 상태에서 틀니를 부분 틀니로 만들어 드리면 크기가 그만큼 줄고 앞니가 고정됐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방식이 되는 거죠. 100세 시대에 맞는 방식은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이 되겠죠. 최소 6개, 경우에 따라서 8개나 10개까지도 심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고정이 잘 돼 있으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시치아를 당일날 연결해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잘 고정된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틀니를 수술 당일날부터 장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68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치아가 하나도 없죠. 이분의 경우 5년 전에 사실 사고에 의해서 치아가 다 빠지신 분이 되겠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주변 분들로부터 고생했던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망설이시다가 결국에 틀니를 장착하셨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 저자갑이 가해지니까 폭이 줄어들고 길이가 낮아지면서 틀니가 나중에 덜그닥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히 이 아래쪽 틀니는 혀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5년 사용하시고 치과를 방문하시게 된 건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임플란트가 앞에서 설명드린 특수핀을 이용해서 무절개 방식이 가능한 걸 알았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한 30년 이상 이런 틀니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임플란트를 하셔서 잘 드시는 게 오히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수 요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원장님 제가 사실은 3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는데 원장님 치과 처음 와서 그런지 대기실에서 혈압을 재는데 200까지 나오고 제가 치과에 온 자체도 이렇게 긴장돼서 혈압이 상승하는데 아이고 수술 못해요. 그래서 혈압 문제는 주무시는 동안 수술을 하게 되면 무의식 세계에서 수술이 되기 때문에 혈압 상승하지 않고 얼마든지 편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이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위턱에 절개 없이 특수핀을 이용해서 8개의 임플란트 시술해 드리고 맨 끝에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아래턱에도 8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죠. 첫 번째 사진 하단에 보시면 16개의 임플란트가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식립이 됐는데 이분의 경우에도 사실 이걸 두 번으로 나눴다면 아마 다음번 오실 때 굉장히 좀 긴장하고 오시고 혈압이 또 많이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주무시는 동안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고 또 절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틀니는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당일날부터 바로 사용을 하시면서 4개월 뒤에 완전히 틀니로부터 벗어나고, 근데 이분 참 재미있는 결과물이 한 70세가 넘으신 상태에서 아마 2년 이상 돼서 오셨을 텐데, 잘 드시고 이 척추와 턱관절을 편안한 보철물의 높이를 만들어 드려서 그런지 오히려 얼굴이 동안으로 바뀌셔서 오히려 수술 받기 전 68세 그 연세가 아닌 아마 60대 초반으로 좀 변해서 저는 동생분이 오신 걸로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치과에서 공포증 없애주고 치아를 잘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동안으로 바꿔 드릴 수도 있구나, 이런 어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 또 평소 질환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네.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뼈 상태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예. 좀 많더라고요. 예,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폭이 자꾸 줄고 네. 길이가 짧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병원 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 네. 근데 이 병원에서는 또 된다. 된다. 헷갈려 하시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서로의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10명이 안 된다고 해도 한 명이라도 되는 병원이 있다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절실함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네. 절실함이 좀 덜하신 것 같아요. 가끔 그런 표현도 드리는데 네. 사실은 절실함이 있는 분들은 뭐 10군데고 100군데고 열심히 찾아다니시겠죠. 그래서 뼈가 없더라도 사실 포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틀니의 저장률을 보면 자연치의 25에서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자연치아도 한 번 씹어도 되는 건 틀니도 한 3번 이상 씹어야 저작 효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저작 기능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 있을 때 뭔가 꽉꽉꽉꽉 씹어 드시게 되면 해소되는 걸 느끼시는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이 틀니를 통해서는 그게 좀 힘들고, 사실은 이 턱관절과 척추를 안정시키는 높이까지 잡아준다면 전신질환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서, 틀니는 이게 가라앉고 이런 것 때문에 뇌하 수체나 이런 데 자극하는데 약간 경미할 수 있어서 네. 완전한 치아를 이용해서 수복해 준다면 전신 건강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시간 관계상 사례만 한번 볼까요? 예. 뼈가 부족한 경우에 치료를 했던 사례를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55세에 암 수술을 3년 전에 하셨던 분인데 첫 번째 사진 아래 보시면 굉장히 좁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1년 동안 치과 치료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6개월 받고 또 6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못 하셨다가 인근 치과에 여러 군데를 갔는데 폭도 좁고 길이도 짧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틀니를 하시죠. 해서 부분 틀니를 장착하셨는데 문제는 이 부분 틀니도 폭이 넓으신 분들은 잘 쓰시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처럼 좁은 경우에는 아무리 적응하셔도 좀만 피곤하면 상처나고 안 좋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길이도 늘리고 폭도 넓히면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5개의 임플란트가 잘 심겨졌고, 이분의 경우 사실은 틀니에서 임플란트로 바뀌면서 아주 좋아졌던 거는 5년의 암 회복 기간이 완전히 이상 없이 끝나셨고, 지금은 거의 한 8, 9년 이렇게 지나신 상태에서 검사 받으실 때마다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죠. 어떤 표현? 원장님, 제가 틀니를 꼈었다면 암을 아마 계속 극복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임플란트가 돼서 뭐든지 먹게 되니까 스트레스 회수되고 영양분 섭취 잘 돼서 암을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검사해드리고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정말 치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에너지를 주시는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에 좀 어떠한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금주 금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수술 끝나고 바로 담배 태우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술 드시다가 이게 염증 생겨서 오셨는데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술 드셨죠? 하면 그때 사실은 안 아파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절개로 해줬을 때 너무 안 아픈 경우에 부주의할 수가 있는데 수술 후에는 한 2주 정도 꼭 좀 수술 부위를 세심하게 좀 관찰하시면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6개월에 한번 치과에 꼭 방문하셔서 치석 제거 잘 하시고 혹시나 어느 부위에서든 피가 난다면 컨디션이 좋아지면 또 피가 안 나거든요. 네. 계속 피 나는 시점에서 치과 방문하신다면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아마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게 그 주치의 치과 선생님께서 아마 관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피 날 때 6개월에 한 번 요 주기로 꼭 치과를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자궁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